어둠은 언제나 가장 먼저 찾아왔다. 28해를 살면서 한설이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세상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늘 한 발 앞섰다.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그 중에서도 해가 가장 짧게 머무는 반지하 방이 그녀의 우주였다. 창문이라고 불리는 벽의 위쪽에 길게 뚫린 틈새는 회색빛 하늘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을 겨우 허락했다. 그마저도 맞은편 건물의 그림자에 가려 대부분의 시간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리는 웹툰 플랫폼에 간헐적으로 짧은 단편을 올리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지망생이라는 단어는 편리한 방패였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혹은 아예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기괴했으며 때로는 파편적이었다. 등장인물들은 이름도 제대로 된 얼굴도 없이 검은 선으로만 표현될 때가 많았다. 그들이 내뱉는 짧은 독백들은 서리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어린 시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20해하고도 몇 해 전의 일이었다. 뉴스에서는 일가족 사망, 원인 불명 화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며칠 동안 오르내렸다. 그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설이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녀는 뜨거운 불길보다 더 무서운 어떤 것을 보았다.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혹은 그보다 더 짙고 끈적한 무언가. 그것은 형체 없는 공포, 검은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아직도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목을 졸랐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서리는 사람들을 피했다. 관계라는 것은 결국 상실을 예고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단기 번역 알바 외에는 집 밖으로 나서는 일도 거의 없었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날들이었다. 창작 역시 고통의 연장이었다. 텅 빈 모니터 화면은 그녀 안에 공허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고 마우스를 쥔 손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떨리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던 밤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어김없이 찾아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가위 눌린 듯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을 때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대로 방 안에 있다가는 정말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서리는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골목길을 헤매던 그녀는 문득 익숙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야옹, 야옹. 가늘고 애처로운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린 곳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한 할머니의 뒷모습이 있었다. 박하늘 할머니. 서리가 사는 빌라의 바로 옆집에 사는, 가끔 마주치면 짧게 목례만 나누던 사이였다. 할머니는 봉지에서 사료를 한 움큼 꺼내 바닥에 놓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고양이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오늘 유난히 춥지? 그 평범한 다정함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서리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서리를 발견했다.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무심한 듯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 모지르는 밤인가 보네. 그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서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날 이후 서리와 하늘 할머니의 마주침은 조금씩 잦아졌다. 서리가 새벽 6에 잠들지 못하고 뒤처치기다 편의점에 다녀올 때 혹은 할머니가 이른 아침 폐지를 주우러 나갈 채비를 할 때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할머니는 늘 먼저 말을 걸어왔다. 날씨 이야기, 동네의 소소한 변화들, 그리고 길고양이들의 안부 같은 것들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까칠했지만 왠지 모를 온기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군불 냄새 같았다. 서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반지하 방에서 보냈다. 검은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고 장작의 고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은 잿빛 일상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과 같았다.
잔잔한 파문이 일었고 그 파문은 서리가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깨웠다. 예를 들면 골목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이라든지 새벽 공기의 싸늘함 속에 섞인 흙냄새 같은 것들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서리가 들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서리는 당황해서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저지했다. 어디 나도 한번 봐도 되나? 스케치북에는 온통 검고 뒤틀린 선들로 가득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들을 넘겨보았다. 서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비난이나 혹은 동정의 시선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서리를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건넸다. 내 그림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구나. 아주 많이 아팠던 마음이. 그 말은 마치 주문과 같았다. 서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아픈 그림만 그려? 예쁜 것도 좀 그리고 그래야지. 그래도 이 그림들 힘이 있어. 사람 마음을 잡아끄는 뭔가가. 할머니의 격려는 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았다. 서리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예쁜 것, 밝은 것을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은 온통 검은 그림자로 가득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자신의 가장 익숙한 풍경, 자신의 고통을 그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화재 사고,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녀 삶의 분기점이자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악몽. 기억을 더듬어 스케치를 시작하자 예상했던 대로 검은 그림자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환영을 넘어 현실을 침범하는 듯했다. 방 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흔들리는 것 같았고 벽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잠은 더욱 줄었고 공황 발작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서리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그 공포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았다. 검은 그림자를 자신의 손으로 종이 위에 가두는 행위는 일종의 저항이자 자기 구원의 몸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블로그 게시물을 발견했다. 잊혀진 사건들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미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묻힌 이야기들을 다루는 블로그였다. 그곳에서 서리는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한 사건에 대한 짧은 기록을 보게 되었다. 밴쿠버식 국회식년 엑스월 엑실, 서울 XX동 주택가 화재, 일가족 3명 사망, 8세 여아 생존, 단순 누전으로 종결되었으나 당시 현장에서는 방화 의혹도 제기됨.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혹은 감히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던 과거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어쩌면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서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블로그에 적힌 단 몇 줄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 누전으로 종결, 방화 의혹도 제기됨. 그동안 검은 그림자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환영,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 그림자가 실제하는 위협이었거나 혹은 그 끔찍했던 밤의 진실과 연결된 무언가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새벽녘 창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무렵 서리는 결심했다. 묻어두었던 과거를, 그 잿더미 속에 남겨진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수년 전의 신문들을 뒤적였다. 사서의 도움을 받아 마이크로필름 열람기 앞에 앉았을 때 서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과거의 기사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지명과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섹스동 주택가 화재, 일가족 참변. 떨리는 손으로 초점을 맞추자 흐릿했던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기사는 짧고 건조했다. 사망자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생존한 어린아이. 서리는 자신의 이름을 마치 처음 보는 타인의 이름처럼 응시했다. 기사의 말미에는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블로그에서 보았던 방화 의혹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망감을 안고 도서관을 나서는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서리는 마치 그 구름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쉽게 벽에 부딪혔고 다시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여기서 뭘 해? 하늘 할머니였다. 한 손에는 폐지가 가득 담긴 작은 수레를 끌고 다른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마도 길고양이들에게 줄 사료일 터였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냥 옛날 신문 좀 보러 왔어요. 할머니는 서리의 얼굴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겠다. 얼른 들어가. 그날 저녁 서리는 할머니 댁에서 뜻밖의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할머니는 서리가 도서관에서 풀 죽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단출하지만 정갈한 밥상에는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하지만 서리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푸근한 식사였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하고 위로하는 듯한 편안함이 감돌았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주던 할머니가 문득 입을 열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야. 아픈 기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지. 마치 서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말투였다. 서리는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서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아가씨 손이 참 곱네. 근데 이 손으로 아픈 그림만 그리는 게 안타까워. 언젠가는 이 손으로 환하게 웃는 그림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대한 따뜻한 희망을 이야기해 준 것은 할머니의 집을 나서자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 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할머니가 건네준 작은 우산 아래 서리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여전히 막막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여전히 주된 소재는 과거의 화재와 검은 그림자였지만 그 표현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던 화면에 아주 작은 빗줄기나 이름 모를 풀꽃 같은 희망의 편린들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하늘 할머니와의 만남이 가져다준 변화이기도 했고 스스로 과거를 직면하려는 용기의 발현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차곡차곡 모아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엮어 웹툰 플랫폼의 정식 연재를 목표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반지하의 빛이라고 지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도서관의 신문기사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과거 화재 사건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래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당시 화재 현장 근처에 살았던 사람의 댓글을 발견했다. 그 집 불나기 며칠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기웃거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시시하는 분위기였지만. 댓글은 짧았지만 서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상한 사람들. 그것이 검은 그림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서리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단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초조함과 실망감이 교차하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내용은 간결했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려 하지 마시오. 당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일까? 아니면 협박일까? 검은 그림자가 정말로 실제하는 위협이라는 것일까? 서리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어쩌면 가족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녀 안의 작은 용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리는 하늘 할머니를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서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많단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기지는 못해. 할머니는 서리의 손을 잡고 자신의 낡은 성경책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종교가 없는 설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알 수 없는 위안과 힘을 주었다. 할머니는 설이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웠던 기억. 그리고 몇 해 전 그 아들마저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던 아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로 바뀌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슬픔도 끌어안고 그리움도 보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주 가끔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따뜻한 밥 한 끼기 같이 먹는 좋은 날도 오고. 서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만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할머니의 삶 역시 슬픔과 상실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더욱 그림에 집중했다. 반지하의 빛은 단순한 웹툰을 넘어 그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서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하늘 할머니가 있었고 그림을 통해 소통하는 익명의 독자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용기가 있었다. 웹툰 반지하의 빛은 조금씩 독자들의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리가 그려내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작가님,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그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익명의 온기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서리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검은 그림자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리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그리고 웹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밤에는 더욱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과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찝찝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심지어 작업 중이던 컴퓨터 파일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현관문 앞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물건, 예를 들어 죽은 새나 불에 탄 인형 조각 같은 것이 놓여 있는 일도 발생했다. 서리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늘 할머니의 격려와 독자들의 응원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포기하면 검은 그림자에게 영원히 지배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경찰에 익명의 협박과 기물파손에 대해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웹툰을 본 한 독자로부터 의미심장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과거 XX동 화재 사건을 취재했던 전직 기자라고 밝힌 그는 당시 사건이 단순 누전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취재 수첩의 일부를 스캔하여 보내왔다. 수첩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당시 상황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점들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 익명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그 집 불나기 며칠 전부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밤마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들 인상이 험악해서 다들 무서워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쏙 빠졌더군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서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이 검은 그림자의 실체일까? 단순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리고 어쩌면 가족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직 기자는 메일 발미에 만약 서리가 원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직 기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잡던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 할머니가 쓰러졌다. 평소에도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서리는 또다시 세상을 잃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할머니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버리면 정말로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밤을 새우면서 서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과거를 파헤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닐까? 자신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검은 그림자는 마치 그녀의 죄책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어두운 동굴을 지나야 별을 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동굴일지도 모른다고 서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동굴을 지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다행히 하늘 할머니는 고비를 넘겼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예전처럼 기력이 넘치지는 않았다. 서리는 할머니를 간호하며 전직 기자와의 만남을 잠시 미뤘다. 할머니 곁을 지키는 동안 서리는 많은 것을 느꼈다. 생명의 연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의 강인함.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서리의 웹툰을 챙겨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그림이 꼭 나한테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서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전직 기자 김영수 씨를 만나는 날이 왔다. 약속 장소는 허름한 동네 카페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김영수 씨는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리가 과거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화재 사건은 단순 누전이 아니었다. 서리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는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거대 폭력 조직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폭력 조직은 여러 차례 서리의 아버지를 협박했고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바로 그 조직원들이었다. 경찰은 폭력 조직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사건을 단순 누전으로 서둘러 종결시켰다는 것이 김영수 씨의 주장이었다. 그는 당시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리는 온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폭력이 만들어낸 실제하는 악이었다. 가족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김영수 씨는 서리에게 당시 자신이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건넸다. 빛바랜 사진 몇 장, 익명의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 그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였다.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김영수 씨는 떨리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카페를 나온 서리는 한동안 길 위를 정처 없이 걸었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공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어떤 해안감마저 느껴졌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복수? 아니, 서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고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안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밤 서리는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김영수 씨가 건네준 자료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웠던 기억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던 그날 밤의 기억. 그동안 애써 봉인해왔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진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검은 그림자와의 정면 대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마지막 장을 그릴 시간이었다. 웹툰 반지하의 빛의 클라이맥스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산디 E.M. 실구, Total Characters, 1963. 서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과거의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펜 끝에서 되살아나는 불길, 매캐한 연기, 비명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다가오던 검은 그림자의 형상. 그림을 그릴수록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몇 번이나 펜을 놓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늘 할머니의 목소리가, 김영수 씨의 진실을 향한 열망이, 그리고 웹툰 독자들의 따뜻한 응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조각과 마주했다. 불길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무언가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 너무나도 어렸던 서리는 그 모든 것을 공포에 질린 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들이 사라진 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어린 서리는 연기에 질식하기 직전 창문 밖으로 자신을 끌어내는 누군가의 손길을 희미하게 느꼈을 뿐이었다. 그 후의 기억은 없었다.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가족들이 죽은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의 절망과 공포가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이었던 것이다. 서리는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반지하의 빛 마지막 화의 콘티를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웹툰의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과거와의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자 검은 그림자에 대한 명백한 고발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선언이었다. 며칠 후 서리는 김영수 씨와 함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를 찾아갔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만남을 거부했지만 김영수 씨의 끈질긴 설득과 서리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늙고 병든 모습의 전직 형사는 깊은 회한과 함께 당시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폭력 조직의 배후에는 예상보다 더 큰 권력이 있었고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리에게 깊이 사죄하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수사 기록의 원본 일부를 건넸다. 그것은 김영수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서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것은 그녀를 과거의 공포 속에 가두지 못할 터였다. 서리는 김영수 씨, 그리고 양심 있는 몇몇 언론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진실을 함께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 웹툰 반지하의 빛은 마지막 화가 공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서리가 그려낸 진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과 연대를 이끌어냈고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서리는 더 이상 어둡고 폐쇄된 반지하 방의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용기 있게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초봄이 찾아왔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금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서리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지만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예전보다 더 따스하게 느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고 답답하지만은 않았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는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은 더디고 험난했다. 거대한 권력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했고 반지하의 빛을 통해 시작된 작은 연대는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검은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서리를 괴롭히지 않았다. 물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슬픔과 공허함은 여전했지만 이제 서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빛은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다. 하늘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었고 서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서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결과를 재촉하거나 불안한 내색을 비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리의 곁을 지켜주며 따뜻한 밥 한 끼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원할 뿐이었다. 할머니의 존재는 서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이자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았다. 어느 맑은 봄날, 서리는 하늘 할머니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고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서리는 문득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어둡고 뒤틀린 선들이 아니었다. 햇살 아래 평화롭게 낮잠을 자는 길고양이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봄의 풍경.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이, 공포 대신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서리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야 내 손이 웃는 그림을 그리는구나. 참 보기 좋다. 서리는 할머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짜 미소였다. 웹툰 반지하의 빛은 완결되었지만 서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여전히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과 따뜻한 연결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서리가 새롭게 그려나가고 싶은 세상이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리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예전에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깥 세상의 소음과 빛이 이제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봄의 향긋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리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 위에 첫 번째 선을 그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또 다른 빛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